효광이 15번째, 오늘은 배효의 현대적 의미,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말에 이제 쇼핑센터 같은 데 가면은 그 자녀들, 부모와 자녀들이 이렇게 함께해서 이제 쇼핑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 그럴 때마다 저는 아주 제 자신이 뭐 처자식이 없이 살다 보니까 진한 혈육의 정을 저는 느끼게 됩니다. 그런 가족애가 아주 진하게 느껴져요. 음, 그런데 또 한편으로 생각이 되는 게 저렇게 아주 가족애가 깊은 사람들조차도 저렇게 많은데 과연 나이가 들어서도 그 부모를 모시는 사람은 얼마나 될까 하는 의문이 드는 것도 사실입니다. 서로 좀 모순되는 그런 생각일 수가 있는데 뭐 저만 그런 것이 아니라 옛날에도 그러한 의문은 가졌던 모양입니다. 맹자는 다음과 같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어려서는 부모를 사모하다가 아름다운 여자를 알게 되면 젊고 아름다운 여자를 사모하고 처자식이 생기면 처자식을 그리워하고 벼슬을 하면 군주를 사모하고 군주의 신임을 얻지 못하면 마음을 태운다. 그러나 대효는 종신토록 부모를 사모하나니 50세가 되어서도 부모를 사모한 사람을 나는 순임금에게서 보았다.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옛날에서조차도 어려서는 그 부모를 사모하지만은 50이 넘었을 때까지도 그런 일관성을 지키는 사람이 별로 없었다는 겁니다. 요즘 생각을 해봐도 뭐 이제 학교 다닐 때는 뭐 같이 한 집에서 사니까 모르지만은 또 이제 여자를 알게 되거나 또 그다음에 또 결혼을 하게 되고 또 자식이 생기게 되고 뭐 직장에 취직을 해서도 뭐 승진도 해야 되고 나름대로 경쟁도 하다 보면은 결국 이제 옛 어렸을 때 일했던 부모와 같이 살던 그런 시절을 많이 잊어버리게 되기가 쉽습니다. 뭐 나중에 결혼해서 풍부하게 되면은 부모에 대한 생각은 뭐 어려서 자랄 때 잠시 느꼈던 일부분에 지나지 않게 되는 경우가 많게 됩니다. 그렇게 볼 때 보면은 가족 관계의 본질이 사실은 그렇게 깊은 것이 아닌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뭐 동기간에 모여서 부모님 생일 때마다 이렇게 뵙고 또 이렇게 자주 모이는 그런 가정 모임이라 할지라도 겉에만 그렇게 보일 뿐 실질적으로 내면은 그렇게 서로 긴밀하지 않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근데 다만 이제 가족이라는 것을 우리는 그 어떤 사랑이라는 힘으로 서로 감싸다 보니까 그 가족 관계의 본질이 외면을 바꾸고 잘 드러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우리의 정서는 가족 관계라든가 좀 이렇게 약간 좀 껄끄러운 관계는 가급적 이렇게 밖으로 드러내지 않는 게 하나의 미덕으로 되어 있으니까요. 그런 면에서 보면은 서양과 동양에 대한 어떤 가족 관계의 측면은 인간관계는 좀 다른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서양 같은 경우에는 어떤 비극이 이제 말해주고 있듯이 인간의 어떤 비극적인 측면, 운명을 갖다 끝까지 추적을 해서 진리를 탐구하는 그런 측면이 있는 반면에 동양은 이제 어떤 원흉, 조화 이런 것을 추구하다 보니까 감싸고 이런 경우가 있는데 예를 들자면은 우리 처형과 같은 것도 있죠. 우리 옛날 향가에 보면은 그 내용이 이제 뭐 밖에 와서 귀가하다 보니까 아내가 어떤 뭐 귀신하고 간통을 하고 있더라 이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쩔 수가 없어서 이제 처형과라고 춤을 추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귀신이 관대함에 어떤 감명을 받아서 이제 다시 후회를 하고 이제 도망갔다. 그런 내용이 되는데 그런 식으로 어떤 극단적인 상황에서도 나름대로 어떤 조화를 추구하는 것이 우리네 동양인의 어떤 인간관계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그 진실이라는 건 과연 우리가 살 때 어떤 진실이라는 건 과연 이런 거죠. 일평생 그 열심히 일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 자기가 그 회사에서는 정리해고 대상이 1순위에 있었다는 뭐 그런 식이라는 어떤 그 진리가 드러나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사실은 우리네 그 어떤 가족 관계에서의 그 어떤 그 본질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렇게 깊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 드러나지는 것을 사실 두려워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예를 들어서 그 케이블 방송 같은 데서 보면은 그 보험 광고가 많은데 어르신을 상대로 한 그런 것은 사실 어르신들의 어떤 그런 보이지 않는 것들 자신의 어떤 이로 인해서 가족 관계가 해체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두려움을 이용하는 공포 마케팅의 측면이 많습니다. 그 보험이 무척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이제 그 효에 대해서 이제 감동을 받게 되는 것은 뭐냐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여러 가지 위기가 있으면 가족 관계에 위기가 있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항상 일관되게 그 진실이 바로 드러났던 그런 안도감 같은 것들 그런 거에서 우리는 감동을 받게 되는 거죠. 저희 어머니 같은 경우도 옛날에 어려서 외에 있을 때라든가 또 나중에 성장을 해가지고 이제 보니 어머니께서 결혼하시면서 아버지의 실직이라든가 또 집안의 우한 여러 가지 겹칠 때마다 항상 일관된 모습은 그 어머니가 항상 정직한 모습으로서 흔들리지 않은 모습 가족 관계의 축으로서 기능을 담당했던 그런 데에서 저는 항상 감동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우리가 그 대여를 현대적으로 생각을 해볼 때 그 대표적인 예가 이제 하나가 있는데 그 광고 방송에 이제 기억이 납니다. 겨울이 되면은 그 노부부가 이제 난방 여건이 좋지 않은 거는 시골집에서 이제 생활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며느리가 이제 남편에게 여보 아버님 댁에 보일러 놔드려야 되겠어요. 이런 그 멘트를 하면서 아주 소외된 노년층을 갖다가 핵가족이 내가 이제 가족이 되니까 그런 측면의 감성을 자극을 하고 또 시부모님을 걱정하는 그 며느리의 멘트로서 시청자들을 뭉클하게 하는 그런 어떤 광고 기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대의 관점에서 보면 이런 광고 측면이 사실 어떤 현실을 갖다가 호도하는 측면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나이가 들게 되면 부모님 같은 경우는 보일러가 있어도 보일러를 작동하는 법을 단추를 누를 줄은 모릅니다. 그 조절 박스를. 그러니까 저희 어머니도 이제 그 에어컨을 갖다 방에 이제 놓아드렸는데 에어컨 작동법을 할 줄 몰라서 제가 이제 틀어드려야 되고 또 그 원래는 그 재래식 그 화장실이었는데 거기에다가 이제 그 정화조를 먹고 이제 온수 보일러를 가스 보일러 가동할 수 있었는데 그것도 이제 하실 줄 몰라서 이제 제가 이제 틀어드려야 되고 그랬었거든요. 그런 걸 보면서 느꼈을 때는 결국은 야 저렇게 어떤 자기 한계를 미리 설정을 하는 거죠. 보일러를 놔드려야겠다기보다는 사실 그 이후의 문제점 같은 거는 드러나지 않는 게 거기까지가 자기가 할 수 있는 어떤 한계라는 설정을 해놓고 그 위에 보일러 인간관계, 가족관계의 선을 내지 거기까지만 한정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럼 보일러 작동법을 몰았을 때 결국 어떻게 될까에 대한 의문 이런 걸 봤을 때 요즘 특히 뭐 광고 파피라든가 이런 것을 보면서 어떤 그런 광고가 창의력이 뛰어난 어떤 측면으로 젊은이들한테 이제 존중받는 측면이 있을지 모르지만은 좀 더 넓은 차원에서 보면 깊게 보면은 하나의 사실을 갖다 좀 가리는 측면이 있습니다. 대요는 바로 그것까지도 내다보아야 되는 거죠. 제가 어느 방송 라디오 방송에서 차를 몰고 가다가 우연히 들은 경우가 있는데 어떤 이제 여자가 항상 아니 기도를 요즘 하고 있대요. 생활이 좀 어려워서 집에 새를 놨는데 새가 나가면서 이제 새가 안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게 들어와야만이
부모님한테 용돈도 보내드리고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그래서 항상 부모님을 걱정하면서 아쉬워하고 좀 기도를 하고 있다 하는데, 그것도 다시 제가 봤을 때는 그 대여의 관점, 길게 봤을 때는 그런 기도보다는 자기 자신이 부모를 직접 모실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되게 기도해달라. 그것이 맞는 방향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대외 관점에서는. 그래서 그 우리가 갖고 있는 그 일상적인 관점하고 그 가족 테두리하고 대외 관점은 뭐냐면은 약간 의구심을 갖고 있는 그런 측면을 갖고 대여는 저, 어떤 어려움을 갖다 헤쳐나갈 수 있는 단계까지 보여준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한 번, 인생을 한 번 산다고 봤을 때, 과연 어떤 삶의 측면을 살아가야 될까? 우리가 그냥 어, 드러나지 않는 측면, 드러나지 않는 측면까지만 효를 생각을 하냐, 아니면 그 이상까지를 생각하느냐는 것은 자기가 어떤 삶을 살아가는 방향에 있느냐, 그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어머니 같은 경우에는 아주 정말 대여라고 할 수 있었죠. 그래서 저 같은 입장에서는 상당히 좀 불안할 수가 있는 게 대충 해도 다 어머니 입장에서는 어머니 효를 갖다가 왜곡하고 축소하게 되는 결과가 있다 보니까 항상 어머니 대여를 제대로 이어받으려면은 항상 전전긍긍할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희 어머니는 단수가 상당히 높으셨던 분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오늘은 대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 대여는 결국 이제 부모님한테 잘 해드려야 되는 그런 측면만이 아니라 자기가 어느 정도까지 가족 관계를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느냐 그런 문제를 일깨워 준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